안녕하세요. 마이크 크래프입니다. 만약 집안에 오가는 횟수가 잦은 곳이 있다면 타일 바닥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타일 바닥은 영구적이고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시공하는 것도 아주 생각보다 쉽습니다. 세라믹 타일은 화장실이나 주방처럼 물기가 많은 곳에 이용하죠. 현관 바닥으로도 적합하고요. 지금 이곳이 작업할 곳입니다. 시공 과정을 보여주실 제프 클레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프 씨. 안녕하세요, 마이크 씨. 타일 바닥 프로젝트와 여러 자재와 공구가 사용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타일이 필요하겠죠. 바닥을 견고하게 받쳐줄 시멘트판, 이것을 고정시키는 드릴과 아연을 입힌 나사들, 그리고 시멘트판 이음새를 이어줄 테이프가 있어야겠네요. 작업을 하려면 줄자, 연필, 초크라인, 그리고 스퀘어 등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기 또는 바닥 매음제도 필요하죠. 타일 시공을 위한 타일 접착제, 색 입는 흑손, 타일 간격 띄우개, 수평 측정기, 고무 망치 등이 필요합니다. 그라우팅을 할 때에는 그라우팅 전용 고무 다듬대, 들통, 스폰지, 실러가 있어야 되고, 타일을 절단하기 위해서 타일 전용 칼 혹은 유리 전용 칼, 그리고 곡선으로 잘라주는 니퍼가 필요합니다. 안전안경, 장갑들도 잊지 마시고요. 끝으로 테두리 마감재와 몰딩, 그리고 금속 줄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알맞는 안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세라믹 타일을 시공하는데 자신이 없으시면 로우스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로우스는 여러 종류의 바닥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항상 지역 빌딩 코드를 준수하세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제품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주세요. 방수 테스트나 바닥 밑에 깔 수 있는 바닥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제프씨, 첫 단계가 뭐죠? 첫 단계는 미리 끝낸 기존 바닥과 굽돌이너를 떼내는 것이죠. 시종할 곳의 스퀘어 푸티지를 계산하세요. 이곳은 4피트와 4피트 반 정도 작업할 겁니다. 전체 스퀘어 피트를 정할 때는 이 두 숫자를 곱해주세요. 네, 좀 더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loss.com/calculators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아까 그 스퀘어 피트 숫자는 왜 필요한가요? 네, 재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죠. 두 숫자를 곱한 값에 5% 정도 여유분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바닥 준비 작업을 하죠. 눈에 보이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곳을 찾아 튀어나온 곳은 갈아주고 또 들어간 곳은 바닥용 수평기를 사용하세요. 시멘트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연을 입힌 나사못을 사용하죠. 네, 시멘트판은 무엇 때문에 설치하나요? 튼튼한 바닥을 만들어 타일이 꺾이거나 금가는 것을 막아주죠. 네, 이게 시멘트인데 어떻게 자르죠? 몇 번씩 선을 긋듯 해주고 꺾어 부러뜨린 다음 뒤쪽에서 잘라주세요. 유틸리티 나이프로 자르죠? 맞습니다. 이 작업 현장에는 판 2장을 연이어 깔았는데 이음매는 어떻게 하나요? 이음매는 타일 받침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네, 바닥 타일 배열은 여러분의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무늬와 도안이 있죠. 미리 짜 맞춰진 무늬 타일은 뒤쪽이 그물로 이어져서 시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로스에는 여러 가지의 타일이 있어서 취향에 맞는 타일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제프씨, 여기는 어떤 모양으로 할 건가요? 체크보드 무늬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작은 면적은 밑선을 긋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전체 방 바닥을 할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두 벽 가운데 있는 점들을 바닥에 표시한 후 초코라인으로 밑선을 그어주세요. 다른 두 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작업 면적 한가운데 십자형 두 선이 직각으로 만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그 밑선을 따라 타일 배열을 하시는데 정확한 설치를 위해 타일 간격 띄우개를 끼워주세요. 맨 가쪽 타일과 벽 사이는 4분의 1인치를 남겨주세요. 만약 배열 시 타일 넓이 반 정도가 벽 쪽에 남았다면 밑선을 움직여서 양쪽 타일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십시오. 밑선을 따라 배열했던 타일을 거두어드립니다. 아주 큰 면적에 시공을 해야 한다면 바닥에 3피트 격차판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면적 위에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네, 제프씨가 현관 바닥에 타일을 보기 좋게 붙여가고 있습니다. 방 가운데부터 붙여가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네, 자를 타일은 벽 옆에 둡니다. 다른 상자 타일들과 섞어주어야 색상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제프씨가 미리 문틀을 잘라두었군요. 타일은 그 밑에 맞게 놓고요. 미리 혼합된 접착제를 펴 바르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이라 벽 쪽부터 하는군요. 큰 프로젝트는 방 한가운데서 십자형으로 시작하세요. 접착제를 흑선으로 편편하게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밑선이 있다면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접착제를 펴 바른 다음 색입눈 있는 흑선을
45도 각도로 세워 빗질하듯 다듬습니다. 소용돌이 모양이 나지 않게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빗어나갑니다. 회반죽을 일정하게 펴주는 작업이죠. 여분의 회반죽을 흑손으로 걷어내고 있군요. 네, 출입구에 테두리용 타일을 사용하는데 제프씨가 접착제를 작업용 가장자리에 펴발라주고 있군요. 금속 줄대를 회반죽 위에 놓습니다. 접착제가 테두리용 타일을 잡아주겠죠. 접착제가 발라진 작은 면적은 타일 간격 띄우개를 이용하여 타일을 먼저 놓고 살짝 눌러주고 세라믹을 틀어 접착제에 붓게 하는군요. 주기적으로 타일을 드러내 접착 유무를 확인하는데 만약 잘 묻지 않는 곳은 타일 뒤쪽에 얇게 펴 바릅니다. 골고루 묻지 않는다면 더 큰 색 있는 흑손을 사용하세요. 타일 표면에 묻은 접착제를 제프씨가 젖은 스폰지로 닦아냅니다. 몇 장의 타일을 붙인 다음 고무망치로 편편히 눕혀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 과정을 타일 시공이 끝날 때까지 여러 번 합니다. 네, 여전히 가장자리부터 붙이는군요. 타일을 똑바로 자를 때는 타일 전용 칼을 사용하고 곡선으로 잘라줘야 할 것은 유리 전용 칼로 자르고 타일 전용 집게로 마무리하십시오. 안전 안경은 항상 착용하세요. 타일을 다 깐 다음 접착제가 마르게 하룻밤 동안 둡니다. 네, 다음은 이음매를 그라우트로 배울 텐데요. 제품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그라우트를 섞어줍니다.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밀착도 높게 반죽하라는 것이죠. 제프씨가 그라우트 전용 고무 다듬대를 이용해 그라우트를 이음매 대각성 방향으로 발라주고 타일 표면에 남아있는 그라우트는 제거했네요. 네, 20분 후 젖은 스펀지로 이음매를 따라 그라우트가 타일 표면 바로 밑에 올 정도로만 닦아주세요. 네, 그라우트 작업이 끝나면 되도록이면 72시간 동안 밟고 다니지 마십시오. 고쳐야 할 것은 3주 뒤에 하세요. 자, 그라우트 실러를 이음매에 발라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떼어난 문틀이나 급돌이 너를 다시 붙여주면 됩니다. 제프씨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데요. 네, 현관 바닥을 어떻게 시공하는지 보셨는데 이제 로스닷컴/코리안에서 다른 비디오도 만나보세요.